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2일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하는 금요일의 멸콩 라이브, 금요일에 오시는 손님 게스트를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허리가 지난주에 조금 안 좋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삐끗하셔갖고 아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아니 전날. 전날이요? 예, 전날 제가 그 수영장에 갔다가 네네네. 저희 이제 아내가 운동 좀 하라고 아. 살만 자꾸 너무 찐다고. 모든 전 세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잔소리 1호가 운동 좀 해라. 네. 맞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러 이제 수영장에 갔다가 네. 내려가면서 이렇게 주저앉다가 아하. 물에 들어가려고 주저앉다가 제가 허리가 삐걱한 거예요. 삐걱.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나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잠을 잤더니 예. 다음날 아침에 아예 일어나질 못하겠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재판이라서 재판 날이었죠. 예, 재판이라서 그냥 진짜 복대 메고 음흠. 억지로 갔죠. 그날 복대 메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도. 예. 어쨌든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쌩쌩합니다 다시. 예. 쌩쌩하게 되셨군요. 예. 다행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주말이고요. 금요일에 또 지금은 바로 아마 파리올림픽에서 환상의 혼계역 릴레이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특별히 또 오늘 정말 지금까지 다른 방송에서 들려지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들 또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내일 유동규 본부장님 오면은 이것부터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요즘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돼서 소환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재판 거래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맞추셨다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그 이재명 지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난다 하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무당기가 좀 있으셨나요? 무당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어요? 김만배가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전에. 경우의 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의 대법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부 동수가 될 때, 그러니까 10명의 대법관이 12명이죠, 12명. 그러니까 6대 6이 될 경우. 네네. 이거는 이제 가부 동수로 해가지고 고법에 있는 것들이 확정 판결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대 6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대 5가 되어서 이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네. 이제 그거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진상한테도 보고하고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오해의 여지가 있네. 이 기사에는 남욱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동규 형이 권순일이 주도하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무죄가 난다더라. 숫자까지 미리 알고 있다더라. 라고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텔레비전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진짜 7대5로 무죄가 나오더라. 동규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김만배는 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김만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쪽을 무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했고, 그래서 7대5로 이길 걸 알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 경기도지사를 같이 했다가 진 사람이 네. 그 삼철 중에 전해철이죠. 전해철이 네. 다시 그거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선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유자가 나올 거니까 예. 보궐선거 나오니까 예. 보궐선거 될 테니까 자기가 나오겠다. 6대6이 돼가지고 예, 예. 이제 이거 끝난다. 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권순일은 이제 100% 그쪽에서는 네네. 전부 다 누가 봐도 네. 예, 유죄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그랬어요. 권순일이 우리 쪽으로 올지를 누가 예상이나 하겠냐.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권순일은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리 쪽을 갖다가 무죄를 준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대5로 예, 이제 이게 무죄가 확정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너무 예. 뜬금없이 내가 질문을 해서 그러면 정황을 좀 얘기해 보죠.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네. 언제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아. 아니, 왜 무죄 난다 이런 얘기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대장동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남욱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네네. 남욱이 사업을 못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한테 줄 수 있었던 거는 김만배가 사업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남욱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한테 왜 그게 포기하고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줬었겠냐. 그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예,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제 김만배가 남욱한테도 야, 너 성남에서 네. 너한테는 안 준댄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당시에 그 지금 조서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네네. 저는 남욱을 주려고 그랬지 예, 김만배를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환지를 해주려고 했던 게 이제 법정 안에서도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김만배가 됐느냐? 네. 정진상이 이제 미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저한테 해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를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김만배가 당선되게 저는 이제 해준 거죠. 그렇죠. 남욱이 예. 아니라 김만배한테. 예, 김만배를. 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남욱한테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네. 김만배를 제가 전담해서 말하자면 영업사원처럼 이제 그 마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김만배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고 이제 했었고, 네. 예, 이제 혹가다 한 번씩 이제 시청일 관련된 거는 정진상이 직접 김만배랑 이야기하거나 김만배가 이재명하고도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사안인데, 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심 판사한테는 자기가 180억을 썼다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이 180억을 썼다고. 직접 쓴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판사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예. 판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네. 이 친구한테 사업 자금으로 180억 정도 대줬대요. 제3자 뇌물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80억 들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듣는 이야기만 그대로 해드리면, 그래서 180억을 정도를 썼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그거를 나중에 중간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비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 위해서 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2심 판사는 건드리면 손해 본다.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찔러도 안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네, 유죄 나왔죠. 그러면 사실상 2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3심 대법원 선고는 이게 유무죄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전해철 쪽에서도 이제 보궐선거 준비하고 네, 네. 그리고 정은혜철 쪽에서도 뭐냐면 이게 대법관이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뽑힌 대법관이 네.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6대6 이하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6대6 이하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을 쫙 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안에서 비웃었죠. 그때 300만 원 벌금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네. 대법원이 편할 수 있다 오히려.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예,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김만배가 그 권순일이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그게 한 겨울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을 하냐, 개울인 거 기억하냐면 이 땅을 김만배 집 앞에 네.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네. 김만배 집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수원에 예. 거기 이제 아파트 SK 뷰 그 앞에 거기 보면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무슨 체육관인가 같은 게 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화단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얼어 있는 화단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또렷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닥이 좀 딱딱할 때 얼어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권순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고 만나면 이제 거기 그 휴지 있잖아요. 네네. 그 저 어디냐면 그 커피숍 가면 휴지에다가 네모난 휴지. 예, 네모난 휴지에다가 자기가 볼펜으로 막 써요. 메모 자주 하죠. 예. 나도 메모 자주. 자, 대법관 누구. 자, 누가 해가지고 영일은 여기 꼬표 X, 공표 X, X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죄, 여기는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권순일이가 여기가 이제 무죄. 이게 딱 하니까 무조건 가부동수나 가부동수 안 나온다. 7대 5가 나온다. 그래서 이긴다. 이게 이제 그 김만배 이야기였어요. 아니 김만배는 예. 그 김만배는 지금 대법관 12명이 이 사람은 유죄 때리고 이 사람은 무죄 때리고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그러면?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성향이 있죠. 이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저는 그 권순일 대법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다른 대법관들이 성향이나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의견 나눈다는 식으로 이게 물어봤는지 안 왔을까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김만배도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향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7대 5가 나온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재명이 벌벌벌 떨었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저기 김만배에게 해주고 김만배하고 직접 통화도 해봐라. 그 저기 만배 형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부터 저기 그 최재경이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 변호사가 이제 뭐냐면 그 저기 그 의정부 지검에 있던 그 이태영 변호사랑 네.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서 네. 예 그때부터 변론을 들어갔습니다. 네. 예 변호를 했었고 네. 1심부터 변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해경궁도 막았고 네. 그리고 해경궁이 수사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때 경찰에서 그 저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킬당한 게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그때 전관이라서 네. 네. 예 그 정도는 저 킬 시켰는데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신 지금 말씀? 막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조금만 무슨 또 변론을 지금 해주세요.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또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예. 유동규 본부장님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 로비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재판에서. 예. 이거는 어떤 뜻이죠? 쌍방울을 통해서 했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가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만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법 지고 예. 난 다음에 네. 고법 지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지간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겨울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김만배가 나한테 너희들 저기 너희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재명 포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정진상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명이 이랬어요. 네. 누가? 김만배가 그냥 약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요 판결 나면서부터 지사님 깍듯이해야겠어요. 네. 이제 상관 모시듯이 보스 모시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호칭도 바뀝니다. 호칭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포함해서 진상이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한테 그
저기 쌍방을 통해서 니들 그 대법관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이화영하고 쌍방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저기 그 권순일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정진상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네. 하고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가 지금 그 이화영하고 쌍방을 통해 갖고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전화기에서도요 예. 깜짝 놀라는 느낌이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긴 만병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탄식을 하면서요. 네. 와 진짜 만병 대단하다. 음. 이거 완전 비밀인데 야,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맞다 그거 솔직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병한테 형 대단하다는데 그랬더니 야 저기 권 대법관님은 내 말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대법관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저는 들은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도 뭐가 있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관계가 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들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대로 나왔어요. 네. 예. 결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을 로비했다는 게 아니고 예. 쌍방울이 대법관을 로비했다는 거를 김만배한테 알고 들었다. 있더라. 예. 알고 있더라. 예, 김만배. 그 말이었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화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로비하고 있다. 이거를 김만배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정진상한테 확인했더니 정진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김성태 씨가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는 자기 사건에 치중을 해야지 이걸 또 이런 막 번져나가서 다른 어떤 사건까지 자기가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김성태도 그렇겠죠.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도 아닌데 괜히 아는 척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중요한 건 오늘 그 재판 거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관 권순일이 행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더라. 네. 그거를 지금 사실 좀 더 차곡차곡 밝혀내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1공단 얘기. 1공단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대장동이 있고 성남 1공단이 있는데 1공단을 공원화하는 거죠. 자, 1공단 공원화하려고 원래 SPP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그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그냥 거기 그거를 철회했어요. 철회해가지고 이제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 개발을 고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1공단 사업하고 있던 사람이 소송을 건 거죠. 1공단에서 그 SPP라는 회사가. 그래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갖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을 이겼어요. 성남시가. 근데 2심을 졌습니다. 2심을 졌는데 2심이 이제 패소했어요. 그거를 이제 3심에서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기 자판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파기 환송은 다시 이제 심리를 하잖아요. 하라는 거고. 하라는 건데 파기 자판은 여기에서 파기를 했으니까 대법원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뭐 고법으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성남시 승 이걸로 해준 겁니다. 그게 대장동이랑 뭔 상관이에요? 대장동은 상관이 있는 게 결합 개발이 결합 개발한다 그랬죠. 결합 개발이 뭐냐면 이제 고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SPP가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1공단 공원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합 개발이 깨지는 거고. 결합 개발도 깨지는 거고. 대장동도 못 하는 거고. 대장동도 이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안 나오느냐? 금융사에서 대출이 안 나오죠. PF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재판 거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자기가 김만배가 자기가 손 써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보시기에 그것도 개연성이 있어요? 권순일은 우리가 딱 들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김만배가 좀 허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튼 파기 재판이 나왔고
그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예. 고 유한기 본부장도 네네. 요 재판을 자기가 예. 이게 이제 그 대법관 이름을 좀 말하기 좀 어렵고 아, 네네. 그냥 그 A라는 대법관. 예, A 대법관이 예. 그 국정원 출신 네. 요 모 씨하고 네.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국정원 출신 모 씨한테 네네. 하고 유한기 본부장이 이 모 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A 대법관이 요 모 씨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약간의 이권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와주기로 했다. 했는데 이제 결과가 파기자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한기하고 요 모 씨는 자기들이 했다. 고 주장하고 김만배는 내가 왔는데 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세모표다. 권순이는 0, 권순이는 예. 확실하게 제가 이제 의혹이 있고 확실하게 들었고 이 일공단은 좀 세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한기가도 자기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니 김만배는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갖고 여기서 유한기가 부탁하는 걸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준 거죠. 돈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니까 유한기한테 이제 그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예. 땅을 요구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요구한 거는 안 들어주고 예 현금으로 전달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정리가 좀 끝나셨나요? 아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지금 완전히 굉장히 바쁘셔갖고 지금 뭔 변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김만배가 네. 정영학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네. 왜 대법원 판결을 네. 내가 했다 정영학이 왜 여기 끼어들죠? 내가 대법관한테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대법원 판결 놓고 정영학하고 공을 다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그 정영학하고 공을 다투는 게 이게 정영학이 돈을 줬거든요 유한기한테. 네. 예, 유한기한테 돈을 준 게 정영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은 돈을 줘야 된다 유한기한테. 이제 그걸로 아마 다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정영학하고 유한기가 좀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자, 유동규 본부장이 예. 생각하시기에 예. 김만배가 사실 되게 허세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판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이걸 뭘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물론 그 고비고비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쭉 지켜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재판거래와 관련된 김만배의 얘기는 거의 다 진실일 것 같다? 아니면 허세가 많이 끼어들었을 것 같다? 제가 그 정진상이나 이재명이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를 안 거는 2012-13년부터입니다. 네. 2012년 이때부터 김만배를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가 거짓이 많았다 그러면 결과론. 그러니까 사람이 뻥은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과시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맞지가 않았다면 예,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 통화할 일도 없었을 거고 정진상이 형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전부터 그 이석기 사건부터 네네. 예, 이걸 했던 게 네. 그 정진상이 조사한 내용하고 김만배가 말한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면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예.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크로스 체크 내용이 맞다 이거예요. 네. 정진상이. 그래가지고 야 김만배 말한 게 맞는데 처음에 이제 김만배를 잘 모를 때 내가 이제 김만배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김만배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윤창근 소개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윤창근이 김만배라는 기자를 소개했다 나한테. 네네. 이제 그런 거 시시콜콜한 것도 다 보고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보고가 안 되면은 네. 나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너 보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일이 꼬이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느 것이 중요 순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만약에 이제 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중요 순위에서 중요한 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소한 것도 이 정진상한테는 보고를 해야만 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정진상에 대해서는 한테는 보고할 때는 사사로운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는 결과론적인 거나 아니 과정론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정진상한테는 그 내용 전체를 아예 정진상이 싹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물속을 확 들여다볼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주면 네, 네. 나중에 돼서 뒷말을 듣거나 그렇지. 아니면 또 이게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계속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모든 정부 보는 일들이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정진상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네. 정진상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로스에 체크한 거하고 똑같다. 네. 그러면 김만배 말이 맞네. 이렇게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으면서 나중에 2014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 아니 그 형님 동생하죠. 그 저기 그 시로코에서 만나가지고 예 형아우를 맺죠. 예 김용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뭐 유동규 본부장보다 더 친해졌습니다. 더 예. 친하게 지냈겠네요. 직접 얘기도 많이 예, 직접 하고.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유 본부장 말씀은 김만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다 맞았으므로 예. 재판 거래 없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당연히 신빙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김만배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 관련돼 가지고 하면은 항상 김만배 이야기대로 됐어요, 결과가.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성남지청 윤곽근 지청장 그 당시에 이제 있었을 때도 네네. 그때 이제 윤곽근 지청장하고도 그 김만배가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법원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네. 김만배가 많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곽상도하고 네네. 그때 민정수석,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민정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법에 네. 수원지검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저기 김수남 있었죠. 그래서 이 김수남이 이 사건을 정리해주고 아마 검사장을 수원지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예. 시간이 굉장히 예. 많이 할애될 것 같아서 조금 예.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사실 이 나무기 그린 그림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예. 이 그림에 따르면 당시 김만배가 김수남 지청장, 신경식 차장, 윤곽근 성남지청장 예. 뭐 이런 수원지검과 관련된 예. 지청, 성남지청까지 고위급 간부들은 전부 다 관리한 걸로 나누는. 다 알고 있었고 제 옆에서 통화를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최동욱 최동욱 검찰총장이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네네. 됐는데 제가 TV를 봤는데 네. 총장 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 2, 3일인가 있다가 네. 김만배랑 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다 형님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최동욱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최동욱하고 통화하더라. 이것도 다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센 거 맞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석기 사건 네. 해결해주면서 완전히 그걸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석기 사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리 다 끝나셨는지.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놀았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같은 것들이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성남시에 있을 때는 뭐 거의 뭐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했을 거고. 네. 경기도 있을 때는 어땠어요? 경기도 있을 때는 이제 워낙 크니까 네네.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가서 이재명을 독대하든지 네네. 예, 만났죠. 그러면은 성남시 있을 때만큼은 그렇게 가까운 거 가깝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쭉 봤더니 이게 쌍방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게 왜 쌍방울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화영을 부지사를 갖다가 해서 끌어들이잖아요. 네.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한 이유는 이화영이 노무현 때 대북 그 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딱 그 끌어들인 건데 이화영이 들어오면서 졸지에 쌍방울도 끌려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네네. 이화영을 끌어들인 거는 네네. 그 대북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그 당내에 네네. 이재명의 족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족보가 뭐였냐면은 이제 정통 출신이거든요. 네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동영 그 개파들만 하고들만 알고 있었고 네네. 나머지하고는 완전히 교류가 없었어요 전혀. 네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와갖고 안 해주니까 하다못해 재윤경 네네. 의원한테라도 매달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 저기 나중에는 이제 막 이번에 막 그랬지만 공천 안 줘가지고 막 했던 네네. 그때 이제 어디 저기 하남에 그 국회의원이었던 누구 문학진 네네. 문학진한테도 매달리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는 게다가 이제 그 친문들하고 오히려 친한 네네. 그 저기 수정의 그 국회의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네네. 예, 김태년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태년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네. 예, 그거를 아주 지쳐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 아버지를 누구를 두고 싶으냐면은 이해찬을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화영. 이화영을 그래서 끌어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화영보다 쌍방울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처음에 시도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대북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사가 됐지만 이화영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북한 뚫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막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게 누구냐? 김성태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태가 경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권순일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기소가 된 게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12월 11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 이화영이 그 돈 못 준다고 해가지고 김성애가 그냥 지랄지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뭐 제1차 국제아태회의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가 주저주저 하다가 2018년 12월에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그 가가지고 네. 리오남 만나서 단둥에서 돈 주겠다라고 한 게 2018년 12월인데 네. 그때 이재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기소가 됐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한데 네. 1심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네. LKB 나승철 이태영 네. 평산 소백 네. 김준현 화우 이렇게 돼 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누구였느냐? 이태영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네, 핵심이 돼요. 근데 이태영 변호사는 어디랑 가까웠느냐? 쌍방울이랑 가까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태영 변호사 대납 비용 운운했을 때 그 변호사 대납 비용의 그 대상이 되는 변호사가 누구냐? 그게 이태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느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누구냐? 이태영이라고 의심이 되는 건데 그건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딱 정리가 됐고 그래서 재판이 딱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8년 12월 11일에 저희 시작됐는데 3개월이 아니라 딱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9년 5월 16일에 네. 판결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9년 5월 16 판결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때 재판장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사법연수원 29기인데 이남석 변호사랑 동기예요. 그 다음에 그 판사가 뭐 고향 뭐 어디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김만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지. 1심에서 이겼으니까. 네. 어떻게 이겼느냐? 이태영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태영 변호사 뒤에 누가 있느냐? 쌍방울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성태 회장은 이미 코가 꿰인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500만 불 북한에 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래나 그러는데 어쨌든 뭐 변호사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1심 잘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5월 달에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날개를 갖다 막 단 거지. 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어디냐? 필리핀 갔단 말이에요. 네. 필리핀에 제2차 아태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500만 불 달라고 그러니까 김성태는 뭐 어차피 이재명은 이제 무죄가 나올 텐데 1심에서 무죄였으니까 그런데 500만 불은 과하다 해가지고 300만 불로 딱 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항소심 선고 있었잖아요. 네. 항소심 선고 누가 했는지 봤더니 임상기 부장판사 지금 그런데 임상기 부장판사가 골 때린다기보다 어쨌든 재밌는 게 지금 수원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예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수원 고등법원의 이화영 재판이 있고 어쨌든 뭐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에 이제 이재명 재판 시작이 딱 되는데 수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는 분이 임상기 부장판사인데 그런데 그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 원을 딱 때린 거예요. 그거 제가 임상기 부장판사님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예. 판결을 누군지는 보니까 몰랐거든요. 예, 그동안. 저도 왜냐면 김만배한테 정말 대쪽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 항소심 재판은 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널널하게 봤어. 왜냐하면 1심에서는 LKB, 나승철, 이태영, 평산, 소백, 그 다음에 김준현, 화우까지 네. 7군데를 선임했었는데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네. LKB, 나승철, 이태영, 중원 이렇게 4군데만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만 가지고도 1심에서 이겼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3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도지사실은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김만배가 나선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고등법원까지는 김만배가 나설 일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김성태가. 그게 아니라 네네. 저기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네네. 처음에 김성태 이게 변호사 거기 이태영 변호사를 네네. 소개시켜 준 게 누구냐면 지금 누구? 대구 출신 민정수석했던 최재형? 최재경이에요. 최재경. 최재경이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었고 했던 네네. 그 최재경이 이태영하고 이남석을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최재경이가. 예. 네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그 김만배가 네네. 원래 최재경을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건 또 김만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최재경이 저한테 늘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저는 검찰 쪽은 잘 알지만 판사 쪽은 잘 모른다. 판사 쪽은 김 부장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김만배가. 예. 그래서 그때 김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골프 칠 때도. 네네. 그래서 김만배랑 저하고 최재경 같이 해서 골프도 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김 부장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나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분명히 김만배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는 거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예. 그런데 전면에 등장할 필요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대법원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10개월 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0년 7월에 선고가 됐으니까 그 10개월 동안에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이 혼자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권순일 대법관이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저께 이제 강찬호 논설위원 나와가지고 네. 자세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네. 그 논리를 갖다 딱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거는 권순일은 알았던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느냐? 5명만 포섭하면 된다. 네. 왜냐하면 5명 포섭하고 어차피 김선수 대법관은 안 할 거니까 네. 자기는 이제 빠질 거니까 회피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대법관이 13명이거든요. 네. 재판하는 대법관은 13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회피하는 사람이 없으면 7대 6으로 끝났는데 네. 김선수 회피하니까 우리는 6명만 있으면 대법원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네. 5명만 설득하면 된다 네. 해가지고 네.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여기에 네. 무죄를 선고하는데 참여한 다수 의견 네. 그 대법관이 누구냐? 김명수, 권순일은 당연한 거고 네.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주심. 예. 그 다음에 김상환 대법관. 예.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 아는 거니까 김상환 대법관 형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예요. 친형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 했던 원칙대로 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뭐가 틀렸냐? 이건 이재명은 유죄다. 네. 당연히 거짓말했으니까 당연히 공직선거법 유죄지라고 했던 대법관들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 이렇게 해가지고 5대5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 네. 제일 말석부터 손을 든단 말이에요. 네. 이때 제일 말석은 누구였느냐? 노태학 대법관이었어요. 유죄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1대0. 네. 그 다음 말석이 누구냐? 김상환 대법원이었어요. 무죄다. 1대1. 네. 그 다음에 노정희가 주심이었는데 또 무죄다. 네. 1대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대법관이 유죄다 해가지고 2대2가 됐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유숙 무죄 2대3. 그 다음에 안철상 유죄 해가지고 3대3. 그 다음에 박정화, 김재영 해가지고 5대3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3대5가 됐고, 네. 그러니까 무죄가 5이 됐고, 유죄가 3명이었는데, 마지막 2명이 이기택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인데, 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선임으로 하면 차석, 삼석 이 대법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유죄다, 해가지고 5대5가 딱 되어 있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내가 최선임 대법관이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딱 때리면서, 네. 이재명의 운명이 이렇게 싹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쌍방울 등등등 이야기를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딱 들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싹 하고 정리가 되네. 네. 지금 지금 이 내용은 어느 방송에서도 저 들은 바 없고요.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네네. 이거 뭐 시청자분이 몇 분이 지금 모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600명. 예, 3,600명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는 어떤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설입니다, 진짜. 아 진짜요? 저도 제가 이 사건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요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왜냐면 이게 이제 김만배가 옛날에 다 설명을 했겠지만 네네. 그때는 이제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 대법원 시스템도 몰랐어요, 사실 그때는. 왜냐면 저도 재판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이거 대법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법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지. 그때만 해도 내가 대법원에 갈 일이 있겠어요. 재판을 받아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거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가 설명할 때도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만 관심이 있었지.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 아주 당시에 당시에 이렇게 김만배도 이렇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밥값 했으니까 저는 먼저 퇴근할까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제 예. 이석기 쪽으로 예. 한번 가보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 2020년에 예. 그 7월 16일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2020년 상황이 어땠어요? 경기도의 상황이. 경기도는 2020년도에는 이제 김만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네네. 우리 쪽에서는 이기는 걸 알고 네. 아마 한 3월, 4월부터 이제 우리 대선 준비 대선 준비. 들어갔습니다. 언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대법원 판결 나면 네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게 언제부터? 대법원 들어갔을 때부터 아니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만배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대선 준비하자라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게 대충 2020년 초예요? 아니면은 저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초부터.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으로 올라간 게 그게 한 9월 달이었을 거거든요. 2019년 9월 달에.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저희 의심하는 바와 같이 권순일 대법관하고 사이에 커넥션이 아주 잘 가동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김만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당연히 유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지. 김만배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법원 돌아가는 건 대충 눈대중으로라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김만배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하니까 이재명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김만배가 취업 청탁을 합니다. 네네. 누구한테요? 이제 저하고 정기상한테. 그래서 취업 청탁을 하는데 이제 친구라고 그래서 네네. 삼성 출신의 친구인데 얘를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디다 넣어줘요? 어디다?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2급 자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AI 협력관이라는 거를 아니 그 사람이 김만배가 꽂아준 거예요? 예. 야, 제가 김만배 누군지 알아요. 친구입니다.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오, AI 협력관으로. 예,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계속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원래 그 자리가 없었는데 네네. 이재명이 AI 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요. 2급 자리를. 네네. 2급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예. 아, 그 사람이 성대 나왔을 거예요, 맞죠? 예. 아마 그러니까 성균관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삼성에 좀 네네. 조그만한 팀장 하나 있는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만배가 청탁을 했는데 네네. 이거를 안 들어주다가 네. 그러니까 언제냐면 1월 달에 공고가 나가요. 1월에. 1월에 공고가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긴다가 김만배가 이제 작업한다는 걸 1월 달에 우리가 알았으니까 공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네. 언제 취업을 시켜주냐? 네네. 7월 초에 시켜줍니다. 7월 초에. 아, 맙소사. 예, 네네. 안 시켜주다가 네네. 7월 초에나 시켜주는데 아. 판결 나기 직전이죠. 그렇죠. 직전에 시켜주니까 알은 거지. 그때는 확실히 안 왔으니까 그때 취업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김만배가 머리 많이 깎았어요. 대법원 가가지고 예. 이발을 많이 많이 하던 때가 그때야. 그래서 그때 꽂아준 게 7월에 꽂아줘요. 네네. 그래가지고 7월부터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네네. 2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또 없어져요. 나가니까 없어진다. 예. 위인설관이었구나. 예, 위인설관인 거죠. 예. 그러면 아, 2020년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별하게 뭐 경기도에서 예.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대북 관련해서 진행도 안 되고 있을 때고 예. 그러면은 김만배는 그냥 어쨌든 그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하니까. 없어요. 네네. 예.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하면 되고 네네. 이재명만 대통령 되면은 이제 뭐냐면 성남에서 했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묻히고. 다 묻힐 거고, 네네. 예, 다 묻힐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생길 거고. M&A 같은 거 이제 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 자금을 모으려고 네네. 이제 김만배가 이제 남의 것도 다 뺏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선심 써갖고 공통비 내 형이 낼게 이렇게 할 네. 수도 있는데 네네. 공통비 요건 내놔 해가지고 나무 정영아 하다못해 그 몇 프로 안 받은 네네. 3%밖에 안 받은 네. 그런 사람한테까지 공통비를 갖다 긁어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극에 달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현금을 만들어서 김만배가 크게 한탕 하려고 네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제 M&A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으로 한 게 예. 이름은 만배인데 1000배밖에 못 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대장동에서. 만배 먹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름 따라서 네. 나 같으면 1000배면 됐는데 무슨 만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만배를 추구하고 있었구나. 만배를 넘어서 10만 배도 10만 배. 예. 아니 김만배가 무슨 10만 배예요. 10만 배를 추구를 이 표기에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네. 위험해집니다. 아니 성을 갖다 바꿀 걸. 아, 백시로. 예. 아, 100만 배. 그렇구나. 아니면 1000시로 바꾸든지. 1000시면 1000만 배네. 그 이상은 없네. 예. 성시로는. 예. 네. 조는 안 돼. 좀 말이 안 맞죠. 조만 배는 좀 네, 조만 배는. 자, 이석기 내란 사건도 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석기 내란 사건에 연루됐던 거를 김만배가 빼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알려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김만배가 뭔가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하고 전화를 하는데 네. 굉장히 뜨겁게 받아갖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상하게 느껴서 달려갔다면서요. 남부터미널로. 네. 그때 그래서 사우나에 달려갔어. 그때부터 나 이재명과 거래 안 할래?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그때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2020년도에 네네. 그 2020년도 이제 2012년도에 네네. 이제 저를 만나고 네. 그러니까 2012년 말인지 아무튼 2012년 초부터 저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대장동 네. 자기가 이제 대장동 때문에 돈을 투자했는데 네. 내가 돈을 투자했다. 네네. 내가 이제 선친한테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물리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그 대장동에다가 네. 투자를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투자하면서 내가 이 대장동을 해야 이 땅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하면서 저기 박영수 네네. 가 박영수가 이제 나를 보냈다 일로 그리고 또 도와주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김만배 내용을 저는 이제 정의상한테 보고하고 네네. 이제 이랬는데 뭐 이거 뻥 아니냐 뭐 이런데 이제 요 와중에 이제 이재명을 저기 이제 법조 기자들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아주 유능한 예. 지자체 단체장이다 해갖고 이제 서초동에서 소개도 시켜주고 네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랬는데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좀 티껍게 받으면서 전화를 먼저 팍 끊어요. 먼저 끊어요. 김만배가 그런 적이 없던 사람. 그런 적이 없던 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너 이제 너 안 봐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다. 예. 촉이 타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다시 전화했어요. 예.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서초동에 지금 목욕탕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글로 갈게요. 또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네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관성은 있으니까 거기서 오지마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쫓아가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옷 벗고 사우나 들어갔지. 옷 벗고 그래서 사우나도 하고 이제 뭐 다 했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형이 형 뭐 있죠? 딱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너 여기 안 왔으면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가까워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새누리인지 아니면 뭐 한국당인지 그런데 가깝지. 니네들이 가깝겠냐 그래갖고 시장 새로 뽑으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낫겠다라고 애들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뭔 말이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니네들 통진당 애들한테 청소용 수의계약 해준 게 있다며 나눔환경한테 이때문에 그게 걔들 자금원이 됐거든. 그걸로 니들은 그냥 끝났어. 니들은 딱 원래 죽었어.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로 사건이 세상에 공표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만난 거는 아로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는 거죠. 전이죠. 전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알고 이게 나중에 8월 달인가 터집니다. 8월 달인가 터져요. 그러니까 8달이에요 지금 사우나에서. 그때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8월 달에 이렇게 터지는데 훨씬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 2월 달쯤인가 1월 달쯤 아무튼 그거 훨씬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 막아줘야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수원지검장이 거길 때 거예요. 거길 때예요. 저기 김수남이 수원지검장일 때. 수원지검장이 나중에 나와요. 이 사건 정리하고 나면 나와요.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남이 형하고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놨어. 김만배가 하는 말.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말이 김만배 말대로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나눔환경에다가 이걸 이거 해가지고 뭐 했는데 통진당이 해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안 나왔어요. 김만배 말대로. 그래서 우리를 빼준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 수사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남이 형한테 고맙다고 전화 좀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제가 이제 정지상하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김수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만배한테 김수남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더니 김수남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고 제가 이제 정지상한테 김수남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김만배가 연락 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화했냐? 그러니까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만배는 전화를 왔다 하더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김 부장한테 고맙다 하라. 그 이야기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을 해산시킨 사건에서 실제로 이 지하 조직을 운영했던 우리 좌파 단체에게 자금 제공원이 됐던 우리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56억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4년 동안 계약이 56억. 예, 56억입니다, 총. 우와. 수익이하고. 청소인데? 예, 청소 용역 총 56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오. 걔들이 그 NL 애들한테는요, 그 당시 거지같이 던 애들이 이때 경기동부연합. 경비동부연합이 완전히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확장하는데 그 자금이 쓰인 겁니다. 피리들까지 거기에 끌어들였다니까요. 예, 그 정도로. 예. 그 당시에 김만배가 그러면 예. 이미 예. 이게 몇 년도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도 지사 시절 얘기가 아니잖아. 시장 시절이죠. 이게 훨씬 전이잖아. 예, 2013년도. 그러면 이미 김만배한테 깜빡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미 이재명과 정지상은 예, 다 인정했죠. 어. 그 사건이 우리 인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2014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부터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형제를 맺는다니까요. 아예 선거 끝나고 2심 끝나고 저기 이제 그 재선 끝나고 6월 달에 선거잖아요. 6월 선거 끝나고 6월 말에 정진상이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요. 직접 왜냐하면 정진상이 직접 나가는 거는 자기가 정진상이 늘 이야기한 게 언론에다가 자기 이름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까는 건데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하고 이재명하고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김만배를 직접 만나는 거는 거기서 난 만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 그래서 예. 그 정진상, 김용하고 의영재는 맺었어요. 2009년부터잖아. 아니요. 저하고 정진상 세 명이서. 세 명이서 한 거는 2009년. 2009년도에 예, 의영재 맺었고. 2010년도. 2010년도. 예. 초. 네, 2009년으로 적어놨는데. 예, 2010년 초. 그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김만배가 추가된 게 2014년 6월 말에. 6월 27일. 7일인지 8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6월 27일로 내가 적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예. 2010년으로 바꿔야 되겠네. 아무튼 그게 이제 그 6월 말에 네네. 말경에 이제 그 실업고 거기 서현동에 네네. 실업고라는 집에서 그 의형제를 예, 실업고 그 뭐야 일식집 일식집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바입니다, 바. 바. 예. 아, 술집입니다. 예. 술집. 예.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서영궁이라고 굉장히 큰 고깃집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5층 네네. 예, 그 실업고라는 바가 있는데 그 빨가벗고 사우나에서 한 말 중에 예. 난 또 하나 그 놓치지 않아야 될 말이 예. 김만배가 유동근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재명은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사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너 안 왔으면 죽었어. 근데 이재명이 시민들과 약속을 잘 안 지키던데 이렇게 표현한 건 뭐죠? 그거는 뭐냐면 네네. 사람들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은 당선되면 이거를 저기 대장동 개발. 예, 대장동 개발을 그냥 그냥 조합 사업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놈인데 내가 그 뭘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낚은 거지 뭐. 예. 그 유동규 본부장은 낚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예. 달려오게 만들어갖고 예.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한 식으로. 근데 그렇게 낚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약간 이제 좀 뭐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먼저 다 끊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예요. 이재명을 잘 키워서 자기 대장동 사업을 끝까지 잘 완수 짓는 게 낫지. 여기서 이재명을 아로로 죽인 다음에 또 다시 새 시장 또 만들어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 김만배 입장도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또 시장 보고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리스크가 크잖아. 리스크가 크니까 예. 유동규가 달려오니까 당연히 그냥 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낫겠지 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겠지. 안 왔어. 그리고 보면 또 못 믿겠어. 그러면 아예 그냥 가라고 하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정진상이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사건인가? 아마 뭐 유동규 본부장이 전화를 하고 뭐 마지막에 검찰과 무슨 그 전화기 던지고 그때였나? 한 번도 정진상 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진상 사진이 나와야 될 그 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 언론이 전부 다 찾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안전이
폰트 다 깨지는 네.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싫었다고 당시에 경기도가 다 난리가 났어요. 홍보팀이 네. 다 전화 걸어갖고 그거 좀 빼달라고. 네. 기사는 상관없는데 정진상 얼굴 빼달라고. 그러니까 정진상 위상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얼굴을 왜 그거 하나 나왔다고 뭐가 문제예요? 왜 그걸 가려야 되지? 항상 그 블랙 영혼 같이 자기는 그러니까 정진상이 내 사진 빨리 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지사나 뭐 기사나 관련 없이 정진상이 제일 중요한 하여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을 저도 이재명한테 있을 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정진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일단 얼굴 빼라고 이게 명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경기도가 이제 완전히 나서갖고 다 좋으니까 사진만 빼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갖고 제대로 된 사진을 제가 공개했잖아요. 언제? 정진상에. 나중에 법정에 들어오기 사진 전에 예. 제가 MBN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언론사들이 전부 다 정진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없었으니. 저하고 정진상, 김용이 우리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그때 속초 가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셋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갖고 가서 줬기 때문에 이제 딱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전 언론이 다 썼어요, 그거. 네. 저 MBN에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예. 그래서 사실 정진상이 정말 숨은 무슨 섀도우 캐비닛이냐, 네. 뭐 어떤 의미이길래 이재명이 이렇게 정진상을 가리려고 하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어찌됐든 제가 석연치 않은 건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정황을 자세하게 증언도 하고 재판정에서도 이 이야기 계속했죠. 그럼 뭐 김수남은 난 청탁받은 사실 없어라고 뭐 대놓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야무야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됐잖아요. 유야무야가 아니라 자 이거를 갖다가 사건화하기 위해서는요. 말하자면 저는 이제 중간에서 들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물론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한 것이 누구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인정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김만배가 이야기하거나 김수남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수남 이야기할 리 없죠. 김만배는 더더욱 없지. 왜냐하면 이 돈까지 걸려 있고 나머지 인생까지 걸려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으로 무죄가 되거나. 예? 두 번째는 난망이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만배가 대장동이 이제 배임 사건. 배임하고 이제 뭐냐면 비밀 청탁금지법. 이 두 가지가 무죄가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이 죄를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다 정진상, 김용 전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은 사건이 관계 없고. 일단은 여기서 왜냐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 이재명 부인하죠. 그 다음에 김만배 부인하죠. 정영학도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녹취록 풀면서 이렇게 죄가 있는 사건을 제가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것까지 신청했잖아요. 공익신고까지 신청했던 정영학도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적극 해명하고 있어요. 왜? 정영학 돈까지도 전부 다 추징 보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다 추징 보전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돈들이 다 추징 보전되니까 이걸 찾아가려고 무죄가 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만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만약에 이제 김만배의 소원대로 이게 무죄가 되면 나머지는 몇 년 안 먹거든요. 몇 년 안 먹고 돈까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몇 천억을 김만배는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불일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이재명하고도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는 절대 안 불죠. 그런 상태에 당사자인 또 권순일이 불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시체 없는 살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어.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집안엔 또 혈흔도 있고 망치라든지 이런 살인 도구도 있었어요. 혈흔도 있어. 근데 이 시체가 없는 거야. 밀실 살인 사건. 예, 이랬는데 시체가 없어갖고 무죄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체가 없어도 유죄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예, 요즘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네네. 이 시체가 없으면은 네네. 예, 망치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살인 동기라는 거를 시체를 찾아야야 이게 사인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네. 예. 예전에. 그렇군요. 오늘 혹시 변호사님 뭐 놓친 거나? 전 뭐 밥값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놓친 거나? 아까 다 했었어요. 네. 저는 정말 역시 정법전 하더니 네. 이게 정법전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제가 새삼 느꼈어요. 어제 오늘 그냥 연달아 예. 해서 확실하게 그냥 딱 끝을 맺었어요. 네, 어젠 맺어주셨네. 놀았고 강찬호가 다 했고. 예.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가 다 얘기했다며요. 누가 유죄, 누가 무죄, 누가 유죄, 누가 무죄. 지금 그거 다 정리하셨어요.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서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두 말씀 하시죠. 제가 기억이 없으면 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면 네네. 이재명이 조금만 이야기해도 거짓말은 금방 까먹습니다. 네. 금방 까먹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다 꼬여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대본에 다 안 맞습니다. 네네. 이게 모든 게 사건이 맞으려면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네.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1000시간 정도 했는데 네네. 예, 1000시간 정도 했는데 어떻게 말이 네. 맞고 저들한테 고소를 안 당할 수 있겠어요. 네. 제명아 고소해. 네모가 틀리고 있으면. 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뭐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기억이 더 풍성하게 되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환신. 제가 환신골드를 환신골드. 먹어서 기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환신골드를 먹거든요. 예. 제가 환신골드를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예. 기억력 감퇴에 아주 좋다. 예, 제가 환신골드를 오늘 먹습니다. PPL은 기가 막힌 순간에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환신 2+1 3알 먹었잖아요. 제가 드셨어요? 저 2알 먹었는데. 그게 2+1이 그 뜻이구나. 자, 2+1 두 박스와 한 박스 더 드립니다. 이벤트 중이고요. 면역력, 기억력,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 아주 좋다니까. 그리고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두 권 책을 네. 한 세트로 네. 보내드린다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동규 본부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오늘은 주로 김만배가 행했던 예.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거래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단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명의 저수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수지가 진짜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고 그것들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또 진짜 이 방송은요, 여태까지 제가 이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네. 제가 1000시간 넘게 방송을 했지만 네. 이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 이 방송은 보신 분들 다시 보십시오. 절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방송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다시 보셔갖고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어디 가서도 이 대장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님이 또 우리 방송을 또 이렇게 아니 홍보해 정말입니다, 주셔서. 이거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일주일마다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또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시사평론가 이종문이 또 함께하는 명콩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도 꼭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